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시즌 오프를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부터 시즌 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종 대회들이 접수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수령 그란폰도의 접수가 1월 7일 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저수령 그란폰도는 4월 5일 토요일 날 있고요. 접수가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저수령 그란폰도 1회부터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1회, 2회 때는 다소 컷오프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제가 컷오프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3회 때 드디어 컷오프를 면하고 이번이 4회인가 5회인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좀 더 재미있게 즐기고자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두고 이렇게 좀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대회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 안내, 대회 코스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어떤 대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5 예천 저수령 그란폰도고요. 당연히 예천에서 하는 경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예천 스타디움에서 시작을 하고요. 예천이 어디쯤이냐면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그래서 서울에서 가면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녀왔던 안동,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예천에서 저수령 그란폰도가 열립니다. 대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스는 챌린지 A, B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게 그란폰도, 메디오폰도예요. 근데 왜 이름을 챌린지 A, B로 나눴냐면 이게 두 개가 10km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코스도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보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언덕 하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그란, 메디오로 나누기는 조금 그렇다 해서 챌린지 A, B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은 SC웍스에서 기억나시죠? 제가 그 3일 동안 대회 준비하는 거 체험하러 갔던, 봉사하러 갔던 거기 그 SC웍스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뭐 도로 메꾸는 거, 자갈 치우고 막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안전에 신경을 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하고 많이 이런 대회 운영을 하고 있는 주관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접수 일정은 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이고요. 참가비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가 되고요. 접수를 했다가 이제 취소를 하셨다거나 그런 것들은 빈자리들을 2월 4일 날 다시 2차로 추가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부분 저수령 그란폰도는 거의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환불 안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행사 일정 6시부터 일단 오픈이 되고 경기 시작은 8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셔서 목 갈아입고 뭐 화장실 갔다가 뭐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주차가 이제 워낙 난리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고 8시에 시작이라고 해서 뭐 한 7시 반쯤 도착하면 되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7시에 도착한다 생각으로 오셔야 주차하고 뭐 이제 옷 갈아입고 출발지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챌린지 A는 8시에 출발을 하고 챌린지 B는 8시 10분쯤 출발하는데 이게 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챌린지 B가 이제 가장 뒤쪽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앞에 팀 먼저 출발하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10분 예상을 하는데 조금 더 걸립니다. 한 2-30분씩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챌린지 B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2시 반부터 경품 추첨하고 이제 종료되는 순서입니다. 코스 한번 볼게요. 일단 출발 그룹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A, B, C, 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 B가 D, 제일 뒤에서 출발하시면 되고, 챌린지 A로 하셨다 하더라도 속도에 따라서 A, B, C로 하는데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탄다, 주로 평속 뭐 한 30 나온다, 그런 분들은 이제 A 쪽, 제일 앞에 쪽에 쓰시면 되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느려지는 건데, 이걸 나눠 놓은 이유는 뭐 이걸 입상을 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도 나눠 놓은 이유는 빠른 분들이 뒤에서 출발을 하면 추월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타시다 보면 알겠지만 길이 좁기 때문에 사람이 길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월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막 중앙선을 넘거나 부딪히거나 막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월하지 말고 좀 스무스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빠른 분들이 앞에 서고 비교적 좀 느린 분들이 뒤에 서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컷오프 시간이 작년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늘어났기 때문에 컷오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챌린지 A에서 좀 컷오프 될 것 같다, 103km 좀 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 빡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챌린지 B로 가셔도 됩니다. 물론 챌린지 A를 신청했다가 챌린지 B로 완주를 해도
똑같이 메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니까 무리하지 말고 타시면 됩니다. 전체 코스 103km나 93km를 뭐 빨리 들어오면 상 주는 건 전혀 없고요. 이제 콤 시상이 있어요. 이 콤 시상은 밑에 지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이게 그냥 뭐 아주 디테일한 뭐 길은 조금씩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 루트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처음에 성황단곡에 넘고 벌제, 피티제, 그다음에 저수령에서 이제 콤 구간 개측하고 그 다음 여기 저수령까지 넘고 난 다음에 챌린지 B는 그대로 꼬린 지점까지 들어오면 되고 챌린지 A는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다가 잠깐 빠져서 문치고개라는 걸 하나 넘고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란 메디움 나누기 애매해서 챌린지 A, B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요 저수령 한 5, 60km 지점에서 시작을 하는 요 저수령을 올라가는 요 어필만 콤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늦게 도착하시면 요 앞에서 잠깐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개측 시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구간만 딱 그 시간을 재는 거니까 그 출발하실 때 뭐 이렇게 서둘러서 앞에서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콤 구간에서 이제 남자 1등, 여자 1등 이렇게 시상을 하고요. 내려오는 구간은 40km로 속도 제한이 돼 있어요. 평균 40. 그래서 여기서 콤을 아무리 빨리 올라갔어도 내려올 때 평균 40이 넘었다. 그러면 시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 저수령 다운힐이 굉장히 이제 길고 꼬불꼬불한데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만 가도 사고가 안 날 텐데 요거 막 빨리 쏘면서 중앙선 넘어가지고 그 아웃인 아웃 그거 코스 그린다고 막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운힐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 이제 넣은 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 여기 이제 처음 가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성황단고개가 있는데 성황단고개가 여기에요. 여기 25km 지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있죠. 이 숫자가 작을수록 힘든 고개예요. 그래서 성황단고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4등급 어필이고 벌제 조금 힘든 3등급 어필, 피티제 다시 뭐 이제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저수령 2단계. 아 여기 힘듭니다. 저수령. 예, 저수령 힘들게 올라가실 거고 마지막에 문치고개가 3등급으로 이제 벌제랑 비슷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문치를 안 가봤어요. 계속 그 챌린지 B로만 타봐가지고 여기 안 가봤는데 이번에는 몸 상태를 봐서 가볼까도 싶긴 한데 문치고개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경사도가 꽤나 심하고 짧긴 하지만 경사도가 심해서 3등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성황단고개를 첫 고개로 생각을 하시는데 출발하고 나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성황단고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들 헷갈려요. 여기 한 15km 지점에서 언덕이 하나 나오는데 아 이게 첫 번째 어필이구나, 이게 성황당이구나 착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어필 두 번째 게 딱 나오면 이게 벌제인가 하는데 아니에요. 속았죠. 예, 여기가 성황당입니다.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성황당고개에서는 보급이 없습니다. 예, 성황당고개에서는 쉬시면 안 되고 그대로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벌제에서 첫 번째 보급소가 있어요. 보급소랑 뭐 이제 수리하는 거, 뭐 응급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그 전에 달리다가 뭐 사고가 나거나 펑크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마샬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 관리 요원들이 계속 다녀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성황당 넘고 벌제 첫 번째 보급소 1차 보급소를 넘고 나면 쭉 다운힐로 가다가 바로 PT제가 나옵니다. 바로 PT제 쫙 넘고 여기는 짧아요. 좀 짧고 굵은 건데 PT제 넘고 나면 여기서 요 평지 같은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어필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달려보면 사실상 거의 평지거든요. 여기를 이제 쭉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 60km 지점 정도부터 저수령이 시작이 되고요. 저수령은 상당히 길어요. 거의 이제 저같이 좀 어필 느리신 분들은 저수령 올라가는 걸 거의 1시간 잡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 작년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게 제 작년 기록인데 지금 중간에 속도계가 꺼져가지고 이제 완주까지 표시가 안 됐어요. 제가 작년에 완주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저수령 어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수령입니다. 이게 저수령이 거의 60km 지점에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서 8km짜리 어필이에요. 그리고 경사도가 평균 6.8이기 때문에 남산보다 조금 더 심하죠. 아주 약간 심해요. 경사도가 막 심하진 않고 남산 같은 데를 8km를 올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고 57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컷오프를 면하고
완주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몸 상태가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57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콤은 윤중원이네요. 예. 중원이가 22분에 올라갔는데 예, 저는 57분. 뭐 그렇습니다. 뭐 그쵸. 예. 윤중원이 남산 뭐 한 3분 후반대잖아요. 4분이라 치고 제가 뭐 한 7분 중반 정도 되니까 거의 2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페이스가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처음 가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잘 못한다, 어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딱 중간이에요. 중간보다도 아래네요. 여기는 제가 이제 어필에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1시간 잡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수령 1시간 정도 걸려서 올라가면 여기서 컷오프 이제 면하시면 되고요. 컷오프가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8시에 출발을 해서 5시간이죠. 5시간. 그러면 꼭대기가 대충 한 70km 지점이니까 70km를 5시간 안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가실 수 있고, 컷오프가 된다. 여기서 이제 1시 이후에 저수령에 도착하셨다. 그 정도면요, 이제 5시간을 넘게 타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이제 자전거 잘 못 타시는 분들일 텐데, 여기를 막 5시간이 넘게 자전거 잘 못 타는 사람이 막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끌고 왔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버스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아쉽다. 나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대부분은요, 여기 컷오프를 지나서 도착하시면 이미 다리고 멘탈이고 다 빠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내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느려서 그렇지 오래 타는 건 자신 있다. 가끔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저도 컷오프 될 때 거기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타고 갈래요 하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 정상에 있는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경찰과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컷오프가 된 이후에는 도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통제를 그동안 이제 해왔던 거를 이제 1시 이후에 푸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이제 내려가라 이제 하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력 복귀를 하겠다, 나 그냥 타고 가서 복귀하겠다 할 때는 이제 배번표를 자르고 배번표를 다 반납하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대회 참가한 게 아니라 혼자서 이제 타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그때마다 경찰이나 여기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자력 복귀를 해도 되는지 현장 그 요원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버스 타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컷오프를 피해서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 대제사거리라고 여기서 이제 챌린지 A랑 B가 갈리는 구간이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1시 30분에 여기서 다시 한번 컷오프를 하는데, 여기서 1시에 지났다 하더라도 여기 내려올 때 1시 반까지 여기 못 오면 문치곡에 못 가십니다. 여기서는 바로 예천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왜 이제 이렇게 1시 반이 있냐? 여기 위에서 12시 50분쯤 도착해가지고 여기서 보금 먹고 한참 앉아서 쉬느라 막 한 1시 막 한 2, 30분 돼서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컷오프를 면했다고 하더라도 대제사거리에서 요렇게 1시 반까지 여기 도착을 못하면 여기까지 문치곡에까지 갔다 오면 여기 이제 예천 스타디움 근처 도로 통제 또 엄청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시 반에 다시 한번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대회가 물론 이 지역 사회에 이제 홍보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윤을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또 지역에 여기 예천 스타디움은 예천 시내 아닙니까? 요 시내를 막 하루 종일 이제 막 길을 통제를 하고 있으면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기고 어쩌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컷오프 됐다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이게 뭐 올림픽도 아니고 우리 뭐 컷오프 됐다고 막 너무 기분 나빠하고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컷오프 돼서 골인을 해도 뭐 각종 기념품이나 메달 다 줍니다. 뭐 별다른 뭐 컷오프 됐다고 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게 없어요. 뭐 기록이 안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록 다 나오고 그냥 컷오프 됐다, 뭐 그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93km 혹은 103km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코스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기념품 한번 보겠습니다. 기념품이 일단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뭐냐, 저지 뒤에다 넣는 지갑이죠. 지갑, 방수 지갑. 여기다가 핸드폰이나 뭐 지갑, 카드, 현금 요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다니시는데, 저도 쓰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거, 조금 더 작은 거 저는 쓰긴 하는데, 이게 참 좋은 게 그 땀 때문에 지갑 같은 게 젖어요. 핸드폰도 그 화면에 땀이 막 묻어가지고 있고, 그 위생상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뭐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요 지갑 많이 쓰는데, 요거 경품 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번호판. 자, 요것도 우리 앞에다가 막 붙이라 그러면 요거 뭐야, 그 에어로 효과 떨어진다고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C포스트에다 이렇게 감는 거. 네, 요거 제공해 주니까 요거 전 항상 되게 요즘에 잘 쓰고 있고, 양말 하나, 수티 스미스 양말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대회가 가까울수록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닌데 기념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냥 이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 여기서 보시면 참가 신청 이렇게 가시면 단체 접수하실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이 접수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개인 접수하시면 되고, 뭐 단체 팀으로 접수한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그때 몰래 참석하는 도둑 참가자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배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택배로 발송된다고 나와 있네요. 택배로 발송이 되기는 하는데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배번을 막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다른 분한테 싸게 구입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배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 다음에 참가 자격 박탈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우리 매너니까 잘 지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한번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복장입니다. 복장. 이 저수령 그란폰도가 4월 5일, 4월 초니까 아직 좀 쌀쌀할 때거든요. 봄이긴 하지만. 그래서 복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 뒤에 이제 그림 보면 사람들이 나오죠. 복장이 되게 다채로워요. 굉장히 애매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월 5일쯤 되면요, 사실은 따뜻해요. 그래서 뭐 동계를 입진 않고 당연히 이제 뭐 반팔 반바지를 입고 낮에는 타도 충분한 날씨이긴 한데, 처음에 출발하는 그 아침 8시 그때는 굉장히 좀 쌀쌀하거든요. 그리고 저수령을 통과할 때쯤, 그때는 뭐 이제 1시가 컷오프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점심때인데도 산 위다 보니까 위에는 또 좀 추워요. 그래서 위에서 보급하고 내려가는 다운힐이 또 길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상당히 애매한데, 작년에 어떻게 입었는지 이렇게들 많이 입었습니다. 네, 이게 전데요. 이때만 해도 아주 살이 아주 그냥 포동포동 더 심하네요. 이렇게 안에다가 얇은 옷을 입고 겉에다가 바람막이나 아니면 이런 질렛 같은 거 하나 입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긴 빕을 입으신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반빕이에요. 밑에 바지는 그냥 여름에 입는 반빕숏을 입으면 되고요. 위에는 좀 자유롭게 긴팔을 입든 아니면 반팔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런 걸 하나 더 입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기모를 입으시면 조금 더워요. 기모까지는 좀 오바고, 얇은 긴팔에 뭐 질렛 정도, 요렇게 요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바막 정도. 바막을 입으면 달리다 중간에 더워요. 그래서 중간에 벗었다가 이제 다운힐 할 때 다시 입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경기 다 끝나고 이제 저희 씻고 밥 먹으러 가는 복장인데 대충 이 정도입니다. 여기도 다채롭죠? 이렇게 약간 두꺼운 옷 입으신 분들도 있고 자켓 입으신 분들도 있고, 저는 반팔, 여기도 반팔, 반바지 입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초봄이니까 요런 거는 적당히 이렇게 옷을, 만약에 차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 개를 챙겨 가세요. 긴팔, 반팔 다 챙겨 가 봐서 그날 아침에 상황 봐서 입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2025년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저수령 그란폰도 말고도 이제 되게 다양한 대회들이 오픈을 하죠. 저는
대회는 4월 5일 저수령 그란폰도로 시작을 하고 올해도 뭐 한 7, 8개 정도 대회를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회를 나가기 전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좀 미리 몸을 올려놔야 되니까 대회에 나가실 분들은 적어도 3월 1일 정도부터는 시즌 온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은 자전거 타면서 몸을 좀 준비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로 시즌 온을 해버리면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니까 그 전부터 몸을 좀 풀고 몸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독감도 유행하고 날씨도 갑자기 한파 오고 막 지금도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 안에서 실내에서 트레이닝 잘 하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 온 준비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자독이었습니다.